친구 아버지의 7명의 첩 이야기다. 내가 첫 대학 시절 만난 남자 동기 중에 경상도 어촌마을 출신인 이경수가 있었다. 어느 날 학기 중에 걔가 아버지 제사라고 집엘 가더라. 심지어 수업까지 빠지고 왕복 10시간 거리를 말이다. 그래서 경수가 제사 갔다 오자마자 동기들이 엄청 신기해하면서 아버지 진짜 훌륭한 분이셨나 봐. 학기 중에 제사까지 갔다 오는 걸 보면이라고 말하더라. 경수가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짓더니 마, 다른 의미로 대단한 분이시긴 했다. 그러더니 자기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첩이 7명이나 있으셨다는 거다. 하나도 둘도 아닌 7? 아버지가 30대 때부터 얘가 살던 동네 이장이셨는데 그 동네에 유난히 바다에 남편을 잃은 과부분들이 많으셨다고 하더라. 일단 누가 돌아가시면 경수 아버지가 이장이니까 뭐 도울 건 없는지 가서 들여다보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과부분이 밤에 혼자 있기 무섭다고 그러면 말동무를 해주고 오겠다고 나가서 그냥 주무시고 오는 거다. 그런 식으로 동네에 누가 돌아가시고 과부가 생길 때마다 경수 아버지가 밤낮으로 그분들을 도우셨고, 그래서 경수가 고등학교 땐 그 수가 자그마치 7이 됐고, 경수 아버지는 조강지처와 6명의 딸에 막둥이 경수까지 먹여 살리느라 바쁜 와중에 첩 7이나 거느리셔서 밤낮으로 정신없이 바쁘게 사셨단다. 경수가 용돈이 필요해서 엄마한테 어머니, 저 참고서 사게 돈 좀 주이소. 하면 엄마가 아버지 어젯밤에 어서 주무셨는지 네가 함 찾아봐라. 이러셨다고 한다. 그러면 얘는 아침 등굣길에 첩 1부터 첩 7집까지 순례를 도는 거다. 그런데 아버지가 좀 발길이 뜸한 집에 들리면 그 집 아줌마가 경수한테 갱수야, 아버지한테 내 외롭다고 좀 말 좀 해도. 이러면서 용돈을 찔러주고 그랬다고 한다. 그런데 참 첩이 첩골 못 본다고 하더니 조강지처인 경수 엄마는 참고 사시는데 그 첩들끼리는 맨날 내가 찐이다. 아이다, 갱수 아버지는 내밖에 없다. 이러면서 동네에서 걸핏하면 싸움이 났다고 한다. 경수가 등하굣길에 골목에서 웬 아줌마들이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걸 발견하면 거의 대부분 아버지 첩들이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러다가 이들이 지나가는 경수 엄마를 발견하면 바로 싸움 멈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뚱멀뚱 쳐다만 봤다고 한다. 근데 그중 변죽 좋은 첩들은 경수 엄마를 만나면 행님, 하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경수 엄마는 내는 이 같은 동생 둔 적 없다. 고 말씀하시곤 했다. 내가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20살이었어서 첩이 7이라니 참 세상은 넓고 웃긴 얘기도 많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결혼 20년 차가 되니까 경수 엄마는 진짜 부처였구나 생각이 든다. 그 변죽 좋은 첩들은 경수네 집에 반찬 같은 것도 엄청 만들어서 보내고 그랬다는데 경수 엄마는 집에 식구가 9명이나 되고 또 음식은 죄가 없으니까 애들 먹으라고 주긴 하셨는데 생각해보니 한 번도 드신 적은 없는 것 같다고 경수가 말했었다. 경수는 누나가 6명이고 막내였는데 누나들이 가끔 엄마한테 쪽팔리가 못 살겠다. 고말을 하곤 했는데 워낙에 작은 동네라 경수 아버지 첩 7명인 게 학교까지 소문이 나서 진짜 창피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 경수 아버지는 매일 집에서 저녁을 드신 후 산책 겸 말동무를 한다고 나가셔서 첩들 중 1명네 집에서 주무시고 오곤 했는데 경수가 아버지 찾으러 아침에 나가보면 무슨 순서가 있는 것 같진 않았고 그날 랜덤픽이었는데 첩 3의 집엔 다른 집들만큼 자주 안 가셨단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첩 3이 질투가 심해서 어쩌다 한번 들리면 경수 아버지 온몸을 손톱으로 긁거나 앙탈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런다고 한다. 여튼 아버지도 그분이 좀 불편한 눈치였는데 그 첩 3이 경수한테 자꾸 용돈을 주면서 아버지 좀 오시락해라. 이러니까 경수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 3번 아주미가 할 말이 있으시다 카네. 시간 날 때 좀 들리시랍니다. 경수는 이게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땐 몰랐단다. 누구? 3번. 경수 아버지는 막 나가시려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계셨는데 잠시 생각하더니 알았다. 하고 집을 나가셨다. 아버지가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엄마는 귀신은 뭐하노? 저 정신 빠진 네 아버지 안 잡아가고. 하시면서 한숨을 푹 쉬셨고 남들은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잠은 집에 와서 잔다 카더라. 아이고, 내 들어온 팔자야. 저 꼴 보기 싫어. 콱 뒤집불든지 해야지. 하셨다.
그날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는 늦게까지 동구 밖을 내다봤지만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다. 다음 날 아침 6시쯤에 첩삼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단다. 경수가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사색이 된 첩삼이 벌벌 떨면서 서 있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인겨? 물었더니 그분이 얘기는 못하고 벌벌 떨더랜다. 경수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다고 한다. 갱수야, 너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왜? 너그 아버지가 숨을 안 쉬신다. 예? 아버지가 오해됐다고 해? 경수랑 경수 엄마 누나들이 첩삼의 집으로 혼비백산해서 달려갔는데 돌아가신 지 이미 꽤 지난 듯이 붉은색의 시반이 아버지 몸 여기저기 보이더랜다. 구급차랑 경찰차가 곧 도착했지만 타살로 보이는 흔적은 없었고 그 동네에선 남편들이 40대에 돌연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사이는 자연사로 종결됐고 가족들과 이웃들은 슬픔 속에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동네에 첩삼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 달 전에 미군 부대 드나들던 보따리상 아줌마한테 무슨 가루약을 엄청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거다. 근데 그 약이 미국에서 온 남자의 성기능을 줄어들게 하는 약이었다고 한다. 경수가 살던 어촌마을은 워낙에 작아서 옆집에 숟가락 몇 개, 밥그릇 몇 개가 있는지까지 속속들이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 첩삼이 미군 부대 보따리상 아줌마에게 약을 구매해서 아마도 경수 아버지께 먹였을 것 같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순식간에 퍼졌고 그 소문은 마침내 경수네 식구들 귀에도 들어갔다. 경수는 엄마한테 첩삼 아줌마를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받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엄마는 치와라. 그 아짐에 잡아간다고 죽은 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데이.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경수와 누나들은 잘못한 사람은 꼭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경수와 누나들은 2인씩 조를 짜서 시간이 되는 대로 첩삼을 감시하는 계획을 짰고 경수는 주로 누나 1번과 함께 움직였다. 첩삼을 감시하기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어느 날 늦은 저녁 그 미군 보따리상 아줌마가 첩삼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을 경수와 누나 1이 목격했고 그 아줌마 뒤를 밟기 시작했는데 아줌마가 눈치를 챘는지 겁나 빠르게 뛰듯이 걷기 시작한 거다. 경수와 누나도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줌마를 붙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줌마도 그냥 순순히 잡히진 않았고 거세게 저항했다. 그래서 경수는 아줌마를 붙잡고 누나는 아줌마의 보따리를 잡았는데 아줌마가 계속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치자 그 순간 수많은 미국 약들이 찢어진 보따리에서 쏟아져 나왔다. 영어로 쓰인 약 이름 위에 아마도 아줌마가 쓴 걸로 추정되는 한글 이름들이 써 있었는데 일명 섰다. 아마도 비아그라 같은 약으로 추정된다. 2시간, 12시간 이런 이름들이 써 있었고 그중 한 약상자에 꼬무룩이라고 써 있었다. 누나는 그 꼬무룩이라는 약을 집어들고 아줌마에게 물었다. 혹시 이거 3번 아지매한테 팔았는겨?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 댈러스 만담꾼의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